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화학 제4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 제출한 명단 먼저 보여줄게요. 자, 여기가 이제 3주차 과제 제출입니다. 파일 이름을 정해진 대로 적지 않은 게 좀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는 정보를 보니까 1508 이윤 학생 과제네요. 새로 뭐 과제는 잘했죠. 우리 화학 보면 미리 보기로 보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여기 10위에 지각의 원소 중에 10위에 탄소인데 요거보다 조금 적은 수소를 탄소 대신에 수소를 적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맞았고요. 괄호 안에 있는 PPT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마그네슘하고 나트륨에서 순위가 바뀌어 버렸죠. 그렇죠? 마그네슘이 그 ptable.com에 의하면 좀 더 많이 있는 걸로 나오고 또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일치하지가 않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어느 게 뭐 맞는다 이거는 지금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자료의 출처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H3NO2라고 하는 요 분자 C익에 해당하는 분자 또는 화합물을 두 가지 이상을 두 가지면 충분한데 두 가지 이상을 공막대 모델인 요 공간 그림을 띄워서 이름하고 같이 캡처해서 내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NH를 가운데 두고 OH가 붙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아조노스 엑시드고 그 다음에 NH2를 가운데 두고 한쪽은 O, 한쪽은 OH 이렇게 있는 게 아지닉 엑시드. 이 그 애니메이션 하는 거 홈페이지에서 해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학생 거 이게 지금 또 건지 확인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단 받아볼까요? 받아서 여기다 넣고 열어보면 미리 보기를 지원하지 않는 형식인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김승주 학생 건데 잘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미노 하이드로 퍼록사이드 과산화가 이제 퍼록사이드인데 과산화 수소의 수소 자리에 NH2가 들어있는 원래 HOOH가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인데 하이드로젠 대신에 아미노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아미노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 그래서 이 모델로 해서는 안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찾았나 좀 약간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다 됐으니까 구글에서 요즘은 뭐 검색 기능이 좋아서 대소문자 구분 안 해도 많이 알아서 검색을 하잖아요. H3NO2라고 이제 구글에서 쳐보면 처음에 나온 게 아지닉 엑시드 펍캠 여기도 다른 이름으로 펍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홈페이지를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H3NO2
검색을 했더니 세 가지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니까 아조노스 엑시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니까 아조노스 엑시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아지닉 엑시드, 위에 두 개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거고, 마지막 이 아미노 하이드로 퍼록사이드가 이제 거기에 안 나타나는 거죠. 그 애니메이션에는. 그래서 요거까지 입체 구조도 뭐 누르면 볼 수 있으니까 구조 누르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볼 막대 모델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스틱만 있는 거, 와이어 프레임, 페이스 필링, 뭐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 홈페이지, 애니메이션 홈페이지랑 거의 똑같아요. 이것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세 개를 찾아서 실었습니다. 보니까 파워캠 말고 이건 닫아놓고요. 캠 스파이더라고 있어요. 캠 스파이더. 여기도 보면 이제 이 홈페이지에 가서 똑같이 H3NO2를 검색을 하면 역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고 요게 이제 여러분이 검색할 때 안 나왔던 거 세 번째 건데 어찌됐건 이 하나를 클릭하면 자세히 그 화합물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가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내가 이건 아니네요. 하여튼 이 세 가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지금 그 전에 찾은 것 중에 하나. 또 다른 사이트죠. 이거는 ATB라고 하는 이 사이트인데 여기는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구조를 이제 막 임의로 가상해서 아마 이거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이고 요거는 현재 존재하는 분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을 해도 다는 아니지만 나와요. 그 분자식을 여기요. 근데 여긴 좀 찾기 힘든 것이 23개가 여기 검색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분자식이 들어있는 화합물들이 다 검색이 돼서 딱 내가 원하는 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 중간에 디하이드록시라민 요게 이제 그 식하고 똑같은데 그쵸? NH를 가운데 두고 OH 있는 건데 이것의 좋은 점 하나는 이 분광학 기기의 측정 결과, 분석 결과도 여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화합물을 확인할 때 프로톤 NMR 스펙트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물질의 NMR 스펙트럼이 뭐 이렇게 나온다. 다른 거는 또 다르게 나오겠죠. 시간이 되면 NMR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 군데를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파워캠, 캠스파이더, 그 다음에 ATB라고 하는 사이트. 자, 화제는 이 정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2장의 화합물에서 화학 결합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화학 결합을 설명하려면 전자 배치를 어느 정도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를 간단히 하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제 결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가 만약에 산소 원자를 하나 예를 들면 산소 원자가 있으면 이제 핵이 중앙에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양성자 8개와 중성자 8개가 결합된 핵이 이 원자의 중심부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게 있고 8개의 전자가 이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산소의 경우에는 적당한 그 거리의 어떤 껍질이라고 해서 2개의 전자가 존재를 해요. 좀 더 바깥쪽 껍질에 반지름이 완벽하게 이렇게 고정된 건 아니지만 적당히 층을 이루고 있어요. 양파 껍질처럼. 여기에 이제 6개의 전자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산소 원자입니다. 어떤 거는 또 바깥쪽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를 우리는 최외곽 전자라 그래요. 최외곽 전자. 화학 결합을 할 때는 안쪽에 있는 전자는 결합에 참여하지를 않고 항상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가 화학 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원자의 그 전자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냐, 1개냐, 2개냐, 3개냐, 4개냐,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껍질도 순서대로 이 안쪽에 있는 껍질은 1번 껍질, 두 번째는 2번 껍질, 세 번째는 3번 껍질. 산소의 경우에는 3번 껍질에 전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3번을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껍질의 안쪽부터 우리가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 해서 이거를 우리는 설명은 별로 안 했지만 주양자 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기율표를 보면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전자 배치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쪽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는 고정해보고 원정을 할게요.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1번 껍질에 2개, 2번 껍질에 2개, 또 2번 껍질에 6개. 총 2번 껍질에 8개가 있는 거죠. 여기 2번 껍질이에요. 3번 껍질에 2개. 그래서 이게 1번 껍질, 이게 2번 껍질, 이게 3번 껍질. 가장 바깥쪽에 마그네슘은 2개가 있는 거죠. 요 그림으로도 보이고 있는데 1S가 1번 껍질이고 2S나 2P가 2번 껍질이고 3S나 3P, 3D 이게 3번 껍질이 되겠죠. 이 숫자가 주 양자수예요. SPD는 이제 각 운동량 양자수고 4번 껍질, 5번 껍질. 요 그림으로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그 숫자들 중에 제일 위에가 1번이고 내려갈수록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로 첫 번째부터 쭉 클릭해 나갈 때에 맨 아래쪽에 몇 개가 있나 이 그룹에서도 쭉 클릭해 나갈 때 맨 아래쪽에 몇 번인가 13그룹부터 18그룹까지 다는 아니지만 몇 개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얼른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여기를 보는 거죠. 자, 1그룹의 수소는 여기 1개예요. 리튬은 2, 1. 역시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소듐, 나트륨, 헬륨, 루비듐.
이 층은 막 늘어나는데, 그쵸? 번호 늘어나지만 항상 이 바깥쪽, 가장 바깥쪽에는 한 개다. 1그룹은 그런 거예요. 2그룹을 보면, 헬륨도 여기 땡겨왔어요. 두 개, 다 2882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은 원자과 전자, 최외곽 전자가 두 개다. 최외곽 전자를 원자과 전자로 그냥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13그룹은 보니까 몇 개예요? 3개죠. 14그룹도 보니까 4개. 그러니까 1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15그룹은 5개, 16그룹은 6개, 17그룹은 7개, 그 다음에 18그룹은 8개, 최외곽에 8개가 이렇게 있다. 이게 이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전자들을 배치하면서 얻어진 건데, 루이스라고 하는 화학자가 이런 그 원자의 구조가 알려지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원소들의 결합 패턴을 보고 이런 거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루이스가 점으로 전자들을 표시를 해서 루이스 심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기율표를 보면 이게 이제 3주기에 이 소듐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8개 원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소듐은 1개, 여기 1개, 마그네슘은 2개, 알루미늄은 3개, 4개 쭉 가서 8개의 전자가 최외곽에 있다 하는 거를 결합 패턴을 보고 이제 알아차렸다 하는 거죠. 현대 전자 배치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을 이렇게 점으로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표시해서 결합을 이루는 그 원리와 결합을 설명할 때 전자점으로 설명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1그룹은 전부 그 원자가 전자 또는 최외곽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이제 쉽게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2개인 2그룹들은 2개를 버리려고 하고 또 이제 이 18그룹은 워낙 반응성이 없으니까 이 자체로 웬만하면 안정하게 되겠죠. 8전자로. 17그룹에 있는 거는 7개의 전자인데 8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를 가져오면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는 전자 하나를 어디선가 가지고 와서 일가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마치 이 비화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최외곽이 8개이기 때문에 얘네도 전자 하나만 받으면 8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산소는 2개를 받아오면 되고 또는 3개의 전자를 받으면 그 8개, 5개에서 3개를 받으면 8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을 할 때는 이 금속은 전자, 최외곽 전자를 다 버리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비금속은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도록 전자를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할로겐은 마이너스 1가, 그 다음에 16쪽은 마이너스 2가, 15쪽은 마이너스 3가의 전하를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 성질을 파워포인트에 적어 놓긴 했는데 8전자 규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이제 2장에 있는 소 제목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온의 형성 부분에 보면은 옥테트 룰이라고 해서 이온이 될 때 또는 뭐 비금속끼리는 이온이 되지 않더라도 화합물을 형성할 때 이온 결합 화합물은 이온이 될 때 공유 결합 화합물은 공유 결합을 해서
분자를 이룰 때 각각의 원자의 최외곽의 전자가 8개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8개가 되면은 안정하다. 특별히 그렇지 않은 것보다 안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최외곽 전자하고 원자가 전자하고 개념이 비슷해요. 섞어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웬만한 그 원소의 경우에는. 그래서 원자가 전자나 최외곽 전자를 현재는 혼용해서 쓰고 있다. 오늘 수업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옥텟트 룰을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이온을 형성할 때, 공유 결합 화합물에서 분자를 형성할 때 옥텟트 룰을 적용하려고 한다. 책의 설명을 한 번 더 보면 이제 그래서 이 소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원자가 전자가 있는 거니까 요거를 쉽게 버리고 일가 양이온이 돼요. 이제 일가 양이온이 되면 이 여기에는 이제 그 8개의 전자가 드디어 최외곽 전자가 되는 거예요. 칼슘은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버리려고 하겠죠. 소듐을 한 번 더 설명해 볼 필요가 있나요? 주기율표를 보면 소듐이 여기 있잖아요. 소듐은 원자가 전자가 요 하나, 최외곽 전자가 하나인데 요게 싹 사라지는 순간에 이제 얘가 가장 바깥쪽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바깥쪽이 8개의 전자가 돼서 특별히 안정하다. 그러니까 이쪽 계열에 있는 것들은 마지막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안쪽에 있는 요 계열들은 마지막에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버리려고 한다. 헬륨은 예외입니다. 성질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쪽에서는 그 마지막 전자를 버리려고 하고 비금속 쪽에서는 8전자가 되기에 부족한 전자를 외부에서 받아오려고 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금속이에요. 위에 줄이. 소듐은 하나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고 칼슘은 이 2개를 버리고 이가 양이온이 된다. 염소는 7개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하나를 받아와서 일가 음이온이 되면은 특별히 안 됩니다. 2개가 모자라는 황이나 산소는 외부에서 2개를 받아와서 8전자를 만족하면서 이가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이런 걸 이제 조금씩 확장해서 이온을 형성하는데 사용을 해요. 뭐 이것도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듐과 염소 원자가 만나면 얘는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요거를 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고 얘는 어디선가 전자를 하나 받아오려고 하는 거죠. 8개를 채우기 위해서 전자를. 그러니까 얘네들은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하나는 1개를 버리려고 그러고 하나는 하나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NA는 하나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고 CL은 하나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고 그래서 이 NA라는 양이온과 CL이라는 음이온이 형성이 되면서 정전기적으로 결합을 하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마그네슘은 2개를 버리려고 하고 산소는 이제 2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 2개의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얼른 산소가 받아서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 산소는 이가 음이온. 결국은 Mge 플러스와 OE 마이너스가 1대1로 만나서 MgO라고 하는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해요. 반면에 칼슘처럼 2개가 남아서 2개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원자와 플로그린처럼 하나만 얻으면 되는
원자가 만나면 그때는 이제 얘 한 원자에 플루오린 두 개의 원자가 만나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칼슘은 두 개를 버려서 이가 양이온, 플루오린은 하나를 얻어서 일가 음이온인데 그런 게 원자가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온이 두 개가 생겨서 이때는 CaF2라고 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하도 뭐 비슷하게 이제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 이온 결합 화합물은 단순해요. 금속 이온에서는 남는 전자를 다 버리는 거고, 비금속에서는 8개가 되기에 부족한 전자를 채우는 겁니다. 이제 루이스 구조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비금속끼리의 결합에서 이온 결합이 아니고 공유 결합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는 얘기고, 특별히 여기에서 옥텟트 룰이 더 많이 적용이 되고, 그거를 만족하기 위한 루이스 구조 그리는 몇 가지 그 절차, 뭐 간단한 그 절차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8전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중결합도 형성하고, 삼중결합도 형성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냥 8전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보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원자가 전자, 최외각 전자가 이온이나 공유결합에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서 8개, 8개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아까 그 ptable.com에 있는 내용의 축소판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 결합을 형성하는데, 금속 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만날 때 얘네들은 예외 없이 일가 양이온을 형성한다. 여기는 예외 없이 이가 양이온을 형성한다. 요거는 예외 없이 3가 양이온을 형성한다. 요거까지는 확실히 외워둬야 돼요. 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예요. 할로젠은 예외 없이 마이너스 1가. 그 앞에 있는 16쪽에 2개, 15쪽에 또 2개는 이가 음이온과 3가 음이온. 이거는 이온 결합까지는 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결합도 표시하지만. 이렇게 고정된 전하를 받는 그 원소들이 1, 2그룹과 13부터 18그룹까지 위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거를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이거를 주족 원소라 그랬어요. 메인 그룹 원소. 그리고 아래 이제 전이금속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약간 좀 복잡해요. 그 전자 배치를 여러분이 실제로 ptable.com에서 살펴보면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얘네들은 보니까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두 가지만 적긴 했지만 두 가지보다 더 많은 종류의 결합을 형성합니다. 물론 한 가지만 전형적으로 가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몇 개. 그 외에는 여기 2개의 쌍을 적어놨죠. 구리 같으면은 전자 하나를 버릴 때도 있고 2개를 버릴 때도 있다. 우리는 그 원자가 전자가 1개예요. 최외각 전자가 1개인데 하나만 버릴 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2개를 버리기도 한다. 이 전이금속들의 특징이 이온 전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은 외워둘 필요가 있다. 책에서도 숫자가 약간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다른 그 책에서 보고 적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책에서는 페이지를 내가 따로 적어놓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잠깐만요. 여기다 표시는 해놨는데 어디에 있는지 지금 찾기가 힘드네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책에서도 주기율표를 그려놓고 있었을 텐데 앞쪽에 있었나 보네요. 이 장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뒤로 와서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확인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이 주적 원소는 고정된 이온 전하를 가지고 있고 전이 금속은 그렇지 않다. 두 가지 이상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ptable.com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교표에 보면 전자배치잖아요. 뭐 속성, 전자배치 등등이 있는데 전자배치를 누르는 순간에 만약에 뭐 산소다 그러면은 이 산소의 경우에 이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라고 해서 산화 상태란 말인데 마이너스 2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가능하지만 주로 얘는 마이너스 2가를 형성한다. 산소는 여긴 다 마이너스 2가였잖아요. 이거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보면 그게 산화 상태가 단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이온 전하와 같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숫자들을 빨리 눈치껏 보면 돼요. 만약에 마그네슘이다 그러면은 1, 2 중에 2가 진하니까 주로 얘는 2가다. 아까 두 가지 이상 있는 것들 이 메인 그룹들은 거의 진한 글자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전이금속은 만약에 크로미움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데 3하고 6 망간 2하고 4 그렇죠? 또 철 2하고 3 코발트 2하고 3 등등 주로 2하고 3 구리면은 1하고 2겠죠? 구리는 2가 진하고 1은 조금 약하네요. 또 하여튼 뭐 금은 1하고 3인데 1은 좀 덜하고 3이 나와 있습니다. 납은 2하고 4가 많습니다. 납은 2하고 4 등등 막 클릭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산화 상태 또는 이온 전하가 가능한데 그 중에 진한 글씨로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다. 뭐를 더, 이 크롬이 이게 파워포인트에는 2하고 3을 적어 놨는데 이 ptable.com에서는 3하고 6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음이온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2가나 3가가 많이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3가와 6가가 많이 존재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뭐 항상 일정한 게 아니고 화합물에서 크롬에다가 만약에 염소를 갖다가 이제 얘네들이 존재하는 화합물들을 보면 CrCl2나 CrCl3, CrCl4, 2가, 3가, 4가예요. 크롬의 전하가 4가, 가로 안에 4가란 뜻이에요. 3가고. 근데 이 염소 대신에 산소를 가지고 오면 크롬과 산소로 만들어지는 거는 4가가 여기 있고 6가가 있어요. 여기는 3가가 있고 그러니까 벌써 플러스 6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산화수 여러분이 조사해 보면 CR은 플러스 6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전이금속은 일정하게 딱 그 고정된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게 꼭 뭐 완벽하게 이것만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전이금속은 두 가지 이상 이쪽 후전이금속까지 주적 원소는 한 가지만 갖는다.
그래서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결합을 형성할 때 이쪽 양이온과 이쪽 음이온은 이제 전하가 고정돼 있어서 하나의 화합물만 만들어요. 오늘은 뭐 이온 결합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Mg와 Cl이 만나면 이게 실제로 실험할 때는 Cl2가 오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 두 원소가 만나면 Mg는 이가 양이온이고 Cl은 일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MgCl2라고 하는 Mg와 Cl이 만나면 예외 없이 MgCl2가 만들어진다. MgCl 이런 거 안 만들어져요. Mg2Cl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성이 되도록 개수의 비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1대2로 만나야 돼요. 만약에 AL과 항이 만난다. 그러면 AL은 무조건 3가고 항은 무조건 2가니까 얘는 AL2S3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 전이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는 이쪽의 전하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Fe와 만약에 Cl이 만난다. Cl2에서 Cl이 오는데 이 경우에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FeCl2도 가능하고 FeCl3도 가능해요. 위에 거면은 요런 이가 전하를 갖는 거고 아래 거면은 아래 전하를 가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생긴다고 알려주지 않는 한 미리 예측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이제 이온결합 화합물이 이제 여태까지 설명한 거를 여기 이제 요약해 놓은 것하고 똑같은데 아까 말한 그 이온 전하를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도록 결합비를 만들면 된다. 주족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만날 때는 한 종류만 만들어진다. 전이금속의 양이온은 두 가지 이상의 전하가 가능하니까 그거와 비금속 음이온이 만날 때는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명명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거. 염석은 이온 화합물에 대한 어떤 성질을 설명할 때 추가로 있는 용어인데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비금속끼리의 결합은 이온 결합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결합을 형성해요. 아주 간단한 것만 이 부분은 설명을 하고 마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책을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책에 루이스 전자점에서 자 루이스 구조라고 되어 있죠. 이 염소라고 하는 그 분자 Cl2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 H2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가장 간단한 원인데 염소는 전자가 하나 모자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소듐이 오면은 얼른 전자 하나를 받을 텐데 그렇지만 염소끼리는 전자를 서로 주고받는 받기는 원하지만 주려는 성질이 없으니까 주고받는 게 안 이루어지고 대신에 이 부족한 채로 하나가 부족한 채로 원자들이 가까이 접근을 하면 이제 CL이 여기 핵이 있으면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7개 있는 거죠. 가장 바깥쪽에 이렇게 7개 있는 거예요. 또 이쪽 염소도 가장 바깥쪽에 7개가 있는 건데 그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 적당하게 가까워져서 중첩이 되면 여기에 있는 7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에 있는 7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겹쳐지는 부분에 이 전자가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오른쪽 염소의 영역에도 속하고 왼쪽 염소의 그 원자 영역에도 속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 쌍의 전자가 양쪽에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소유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그 원자의 소유도 된다. 그래서 요 한 쌍이 이제 공유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궤도 함수를 배우면 궤도 함수가 중첩된다고 하는데 그러기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해요.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해서 이쪽에도 8전자, 오른쪽도 8전자를 만족해서 안정화된다. 이렇게 전자 쌍을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특별히 이 공유된 전자 쌍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수소는 워낙 전자가 하나씩밖에 없어서 그냥 한 쌍만 공유하는 걸로 끝나요. 나머지 이제 원자들도 적절하게 하나가 부족하면 한 쌍만 공유하고 2개가 부족하면 산소처럼 2쌍을 공유하고 3개가 부족하면 3쌍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이 이제 확장이 돼 갑니다. 이제 그런 거는 또 시간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공유 결합의 가장 기본적인 단일 결합이 이렇게 염소 분자에서 형성되는 요것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과정 이제 옥텟트 룰을 적용해서 다른 형식으로 공유하는 그런 패턴들은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이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결합은 워낙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간단히 과제를 알려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최애각전자와 원자가 전자 요거를 그냥 섞어서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과제는 최외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 원자가라고 좀 이제 경음을 쓰는데, 안 그러면 원자가 전자에서 좀 이상한 말이 돼요. 최외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의 뜻. 이 뜻을 조사할 때 이 2개의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의 4개 주기율표에서 4개는 좀 그렇고 주기율표에서 아마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충분히 원자가 전자와 최외각 전자의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뜻을 다 찾아줬고 여기서 표시된 거,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산소도 하죠. 5번, 그 다음에 6번. 6개의 원자에 대해서 최외각 전자는 몇 개이고 원자가 전자는 몇 개다 하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하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을 테니까
그거까지 적어서 내는 게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과제는 최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의 뜻을 쓰고 이 두 개가 아무래도 차이가 조금 거의 비슷하지만 어떤 원자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과제를 내는 거니까 여기 표시된 6개의 원자에 대해서 최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를 몇 개씩 있는지 각각 적어서 내는 것이 과제입니다. 어려운 이 화학결합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공유결합 관련해서 루이스 보조 그리는 법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